오늘은 안동으로 아침 일찍 출발했어. 차에 짐을 싣고 우리 강아지 공주까지 태우니까 드디어 진짜 여행이 시작된다는 기분이 들더라. 공주는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면서 바람을 맞고 신난 표정을 짓고 있었어. 그 모습만 봐도 오늘 여행이 더 기대됐지. 사실 오산에서 안동까지는 차로 대략 3시간 반 정도 걸려. 길지 않은 시간은 아니지만 중간중간 휴게소에 들러서 간단히 간식도 먹고 공주도 산책을 시키면서 쉬엄쉬엄 가면 괜찮더라. 안동은 예전부터 조선, 선비문화와 유교 전통이 살아있는 곳으로 유명해서 꼭 한번 오고 싶었어.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여러 개나 지정된 도시라서 여행이라기보다 역사 공부를 직접 체험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았지. 드디어 안동에 도착했어. 시내에 들어서자마자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는 표어가 눈에 띄더라. 괜히 붙은 말이 아니지. 안동은 조선시대 내내 유교 문화를 대표했던 도시이고 지금도 전국에서 제일 크고 오래된 향교와 서원들이 남아있거든. 또 안동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안동국제탈출 페스티벌인데 매년 가을마다 열려서 세계 각국의 전통 가면극이 함께 어울리는 장관을 볼 수 있어. 우리 일정은 여름이지만 축제 기간에 맞춰 오면 진짜 볼거리가 풍성할 거야. 공주는 차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도착해서 바로 껑충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니 이곳 공기도 좋은가 보다 싶었지. 안동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역시 하회마을이야. 입구 매표소 앞에서 표를 끊고 들어서는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현판이 크게 붙어 있었어. 하회마을은 풍산 류씨 집성촌으로 600년 넘게 한 자리에 이어져 온 마을이야. 기와집과 초가집이 한데 어울려서 옛날 그대로의 풍경을 간직하고 있더라.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원형을 잘 보존한 마을은 드물다고 해. 공주는 낯선 흙길 냄새가 좋은지 코를 킁킁거리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정신없었어. 관광객들도 많았는데 다들 전통마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지. 하회마을은 특히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했던 곳으로도 유명한데 그때 여왕이 하회탈을 선물 받고 크게 감탄했다는 일화도 전해져.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하회 별신구 탈놀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어. 하회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가면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그냥 공연용 탈이 아니라 마을 제사와 구세 쓰였던 신성한 물건이야. 그래서 탈을 만든 장인이 죽을 때까지 마지막 한 점은 완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는 전설도 있어. 하회별 신구 탈놀이는 국가무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돼 있고 지금도 정기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어. 웃음과 풍자가 어우러진 전통 연극인데 당시 양반 사회를 풍자하면서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던 역할을 했다고 해. 공주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연장 앞에서 꼬리를 흔들면서 신나게 구경했어. 다음으로 들른 곳은 충효당이야. 여긴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활약했던 서해 류성룡의 종가집이야. 류성룡은 이순신 장군과 권율 장군을 발탁해서 조선을 위기에서 구해낸 인물이거든. 그는 전란이 끝난 후에도 나라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징비록이라는 책을 남겼어. 지금은 그 책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돼 있지. 충효당은 그의 집안이 대대로 살아온 고택인데 건물만 봐도 양반가의 위엄이 느껴져. 마당에 서서 설명판을 읽으면서 역사 속 인물이 실제로 살던 집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참 신기했어. 공주는 고즈넉한 마당을 이리저리 걸어 다니며 편안해 보였어. 하회마을에는 충효당 말고도 유명한 고택들이 많아. 북촌댁과 양진당은 지금도 종손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야. 그래서 일부 공간은 관광객이 들어갈 수 없고 멀리서만 바라봐야 하지.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이더라. 단순히 박물관처럼 꾸며진 공간이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진짜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집 앞에는 전통 기와 담장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초여름 햇살이 비치니까 그림 같은 풍경이 완성되더라. 공주는 담장 옆 풀숲에 코를 박고 킁킁거리느라 정신없었지.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보고 싶어서 부용대에 올랐어. 부용대는 절벽 위 전망대로 낙동강이 마을을 S자로 감싸 흐르는 장관을 볼 수 있는 곳이야.
옛날 퇴계 이황이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올라와 시를 짓고 학문을 논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지. 실제로 올랐을 때 강물과 초가집, 기와집이 어우러진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유가 단번에 이해되더라. 공주도 우리가 쉬는 동안 바람을 맞으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 전망대에서 내려오면서 다시 류성룡 이야기가 이어졌어. 임진왜란 당시 그는 후세에 경계하라는 의미로 징비록을 남겼는데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라 전쟁의 기록과 교훈이 담긴 귀중한 역사서야. 일본에서도 번역되어 읽혔고 지금은 세계기록유산으로 보존되고 있지. 전란을 직접 경험한 인물이 쓴 생생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는 대단해. 설명판에 적힌 내용을 읽으면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끝까지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이 마음에 와닿았어. 다음으로 향한 곳은 병산서원이야. 병산서원은 퇴계 이황이 제자들이 스승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서원이야. 16세기에 세워져서 조선시대 내내 학문과 인재 양성의 중심지였지. 서원 철폐령이 내려졌을 때도 이곳은 지역 유림들의 강한 반대 덕분에 철거되지 않고 남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포함돼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 유교 문화를 알리는 공간이 되었지. 입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 기운이 남다르더라. 공주도 서원 앞마당에서 천천히 걸으면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어. 서원 안으로 들어가면 넓은 강학당 마루가 나와 옛날에는 제자들이 이 마루에 앉아 스승의 강의를 들으며 학문을 닦았지.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뒤로는 낙동강이 흐르는 풍광이 보이니까 왜 선비들이 이곳을 사랑했는지 알겠더라. 나도 마루에 앉아있으니 마음이 절로 차분해졌어. 공주는 내 옆에 누워 꼬리를 살랑거리며 쉬고 있었어.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랄까. 지금도 옛 선비들의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 서원 안에는 퇴계 이황이 유학 사상을 보여주는 여러 기록물이 전시되어 있어. 그 중에서도 성학십도와 야한양약이 특히 유명하지. 성학십도는 임금에게 올린 유교 교과서 같은 책인데 올바른 정치와 학문 수양의 길을 도표로 설명해 둔 거야. 야한양약은 공동체 규범으로 이웃끼리 도우며 살아가는 규칙을 정한 문서지. 당시 안동 사람들이 얼마나 학문과 예를 중시했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기록이야. 설명판을 읽으면서 유교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는 걸 느꼈어. 안동은 단순히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전통 문화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어. 안동포라고 부르는 삼배는 고려시대부터 유명했는데 예전엔 임금에게 진상하던 귀한 직물이었어. 지금도 안동포 마을에서는 전통 방식을 지켜서 삼배를 짜고 있어. 또 안동하면 떠오르는 게 하회별 신굿이야.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서 지금도 매년 공연이 열리고 있거든. 가을에 열리는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은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축제로 온 도시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차. 공주랑 다시 와서 축제도 함께 즐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 하루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향했어. 오늘 묵을 곳은 금서산방이라는 한옥 숙소야. 무엇보다 반려견 동반이 가능해서 공주랑 함께 할 수 있었지. 숙소 입구에 들어서자 고즈넉한 한옥 마당이 펼쳐지고 전통 기와지붕과 나무 기둥들이 주는 분위기가 정말 특별했어. 내부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작은 정원이 있어서 공주가 뛰어놀기에도 좋아. 요즘은 이런 전통 숙소들이 점점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옛날의 멋과 현대적인 편의가 어우러져 있어 여행자들에게 좋은 추억을 주더라. 짐을 풀고 저녁 준비 전에 숙소 정원을 잠깐 산책했어. 성냥빛이 기와지붕에 비치는데 마치 그림 속에 들어온 기분이더라. 공주도 마당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어. 정원에는 작은 연못과 화단이 있어서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보여줘. 조용히 걷다 보니까 하루 종일 걸었던 피로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 여행 중 이런 시간들이 참 소중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공간이 주는 위로가 있으니까 말이야. 저녁은 안동의 대표 음식으로 준비했어. 하나는 안동찜닭, 다른 하나는 헛제사밥이지. 안동찜닭은 사실 1980년대 안동 구시장에서 유래했어.
시장 상인들이 손님에게 푸짐하게 닭을 매콤하게 졸여서 내놓으면서 시작됐다고 해. 지금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지만 안동에서 먹는 맛이 제일이야. 헛제사밥은 제사상을 흉내내서 만든 전통 별미야. 고기도 많지 않고 나물 위주로 차려서 헛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오히려 담백하고 건강한 맛이 특징이지. 공주는 옆에서 얌전히 앉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눈빛은 아도 먹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 이렇게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지. 둘째 날 아침 우리는 공주랑 함께 영주로 향했어. 안동에서 차로 1시간 남짓이면 닿을 수 있더라. 영주는 소백산 자락에 자리한 도시인데 예부터 학문과 선비 정신의 또 다른 중심지였어. 산세가 수려하고 물이 맑아서 예로부터 유학자들이 학문을 닦기에 좋은 환경이었다고 하지. 차창 밖으로 소백산 줄기가 이어지는 걸 보니까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됐어. 공주는 차 뒷좌석에서 조용히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고 있었어. 영주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간 곳은 소수서원이야. 1543년 풍기 군수 주세붕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야. 당시 주세붕은 고려시대 대학자인 안양의 위패를 모시고 제양을 올리면서 학문을 가르치기 위한 공간으로 이 서원을 세웠다고 해. 소수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 성리학의 뿌리를 보여주기 때문이야. 입구에 들어서자 고즈넉한 분위기와 오래된 소나무 숲이 맞이해 주었지. 공주는 낯선 흙길 냄새가 좋은지 산책하듯 콧바람을 맡으며 걷고 있었어. 소수서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고려 말의 학자 안양이야. 그는 중국 온 나라에 유학을 다녀오면서 성리학을 처음 조선 땅에 들여온 인물로 알려져 있지. 그가 들여온 성리학이 훗날 조선 건국의 이념이 되고 선비들의 삶과 정치의 근본이 되었어. 서원 마당에는 안양의 동상이 서 있었는데 설명문을 읽으면서 이 한 사람의 선택이 한 나라의 사상을 바꾸었다는 게 놀랍더라. 공주도 그늘 아래에 앉아서 얌전히 쉬고 있었어. 이렇게 역사 속 한 장면을 함께 한다는 게 조금은 특별한 경험 같았어. 서원 안쪽에는 장서각이라고 불리는 도서관 건물이 있어. 이곳에는 예전부터 성리학 서적들이 보관되었고 주자대전 같은 중요한 책들이 있었다고 해. 또 조선왕조실록에도 소수서원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이곳의 영향력이 컸어. 장서각은 겉보기에는 소박한 한옥 건물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지식의 무게는 엄청난 거지. 공주는 건물 앞 계단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 마치 이곳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함께 느끼는 것 같았어. 지금은 실제 서적 대신 복제품이나 전시물이 많지만 옛날 선비들이 책을 읽으며 토론하던 모습을 상상해보니 감회가 새로웠지. 소수서원 근처에는 선비촌이라는 전통마을이 있어. 이름 그대로 선비들의 생활 모습을 재현해둔 마을이야. 실제로 옛 고택이 남아있고 체험 프로그램도 많아서 관광객들이 선비 체험을 할 수 있지. 초가집과 기와집이 어우러져 있었고 곳곳에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어. 공주는 돌담길을 따라 걸으면서 흙냄새와 나무 냄새를 맡느라 바빴어. 선비촌에 들어서니 단순히 옛 건물을 구경하는 걸 넘어서 그들의 생활 방식까지 조금은 느낄 수 있었어. 절약과 검소함, 학문을 중시했던 정신 말이야. 선비촌 안에서는 해설사가 선비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 선비들은 늘 검소하게 살았고 사치를 경계했지. 또 학문을 단순히 출세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올바른 사람으로 살기 위한 도구로 여겼어. 이런 삶의 태도가 지금까지도 영주의 정신으로 이어져 오고 있대. 들으면서 문득 지금 우리 삶에도 필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더라. 공주는 해설이 끝날 때까지 내 옆에서 얌전히 앉아 있었어. 한편으로는 여행지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해설을 듣는 게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깊이 남는 것 같았어. 다음으로 간 곳은 부석사야. 소백산 기슭에 자리 잡은 천년 고찰이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웅장한 돌계단과 산문이 우리를 맞이했어.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절로 삼국유사에도 그 이야기가 기록돼 있어. 절 이름 부석은 의상이 수행할 때 떠다녔다고 전해지는 커다란 바위에서 유래했어.
전설과 역사가 함께 살아있는 곳이지. 공주는 긴 계단을 오르느라 조금 힘들어했지만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갔어. 함께 오르니 더 특별한 순간이었지. 부석사에서 가장 유명한 건 바로 무량수전이야. 국보 제18호로 지정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야. 고려시대에 지어진 건물인데 세월이 1000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건재해. 앞에서 바라보면 소박하지만 균형 잡힌 구조가 참 아름답지. 실제로 이 무량수전은 한국 건축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마루에 앉아있으면 1000년 전 사람들도 같은 풍경을 보며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공주는 내 옆에 앉아 꼬리를 살짝 흔들며 쉬고 있었어. 절집, 풍경이 주는 고요함 덕분에 공주도 차분해 보였지. 무량수전 앞마당에는 국보 제17호 석등이 서 있어. 고려시대 석조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이지. 석등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빛을 상징하는데 세월이 흘러도 단단하게 남아있더라. 석등 주변에는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았어. 나도 석등을 바라보며 잠시 서 있었는데 저 돌 속에 깃든 장인들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했어. 공주는 내 발 옆에 앉아서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기울이고 있었어. 참 평화로운 순간이었지. 무량수전 앞마당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소백산맥이 한눈에 펼쳐지는 전망이 있어. 저 멀리 영주 시내까지 내려다 보이는데 탁 트인 풍광이 정말 멋졌어. 절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 이렇게 자연과 어우러지는 곳이라는 걸 실감했지. 의상대사가 왜 이곳에 절을 세웠는지 알 것 같더라. 공주도 그 자리에 앉아 멀리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 사람이나 강아지나 이런 자연 앞에서는 다 비슷한 마음이 되나봐. 부석사에는 유명한 전설이 있어. 바로 의상과 선묘의 이야기야. 삼국유사에 기록된 이야기인데 의상이 당나라에서 공부하다가 돌아올 때 선묘라는 여인이 그를 따라오려다 바다에 몸을 던졌다고 해. 그녀는 용이 되어 의상을 지켜주었고 이후 부석사에 남아 절을 보호했다는 전설이 전해지지. 그래서 절 이름이 부석 즉 떠있는 바위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어. 이런 전설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힘을 주었던 것 같아. 절을 둘러보고 내려오니 슬슬 배가 고파졌어. 영주는 사과로도 유명해서 지역 식당에서는 사과를 활용한 메뉴가 많아. 점심은 영주식 한정식을 먹었는데 밥상 위에 반찬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 산나물과 된장국, 제철 나물이 중심이었는데 후식으로는 사과를 이용한 디저트가 나왔어.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 여행의 피로를 풀어줬지. 공주는 옆에서 얌전히 앉아 있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강아지 간식을 챙겨주셔서 정말 고마웠어. 돌아오는 길에는 다시 안동 이야기가 이어졌어. 안동에서 매년 열리는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은 세계 각국의 가명극이 모이는 큰 축제야. 우리나라 전통 탈춤은 물론이고 해외 공연단들도 참가해서 도시 전체가 흥겨운 무대로 변하지. 축제 기간엔 하회마을뿐 아니라 안동 시내 곳곳이 무대가 돼서 누구나 자유롭게 공연을 즐길 수 있어. 만약 이 축제 시즌에 맞춰 오면 역사와 전통을 넘어 현대적인 축제의 열기까지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을 거야. 안동과 영주는 주변에도 볼거리가 많아. 의성은 마늘로 유명해서 매년 마늘 축제가 열리고 문경에는 세제 도립공원이 있어서 옛길을 걸으며 자연을 느낄 수 있어. 또 예천에는 삼강주막이라는 전통 주막이 남아 있어서 조선시대 여행객들이 쉬어가던 모습을 엿볼 수 있지. 이번 여행에서는 시간상 다 가보지 못했지만 다음엔 공주랑 함께 근교까지 더 둘러보고 싶었어. 역사와 자연이 함께 있는 곳이라 어디든 의미가 있더라. 이렇게 안동과 영주에서의 1박 2일 여정을 마치고 다시 오산으로 돌아왔어. 공주는 뒷좌석에서 금세 잠이 들어서 하루 종일 걸었던 피로를 푹 푸는 것 같았어. 이번 여행은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직접 만나고 전통을 몸소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 안동의 유교 문화와 영주의 천년고찰은 책에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감동을 주더라. 축제와 전통이 살아있는 이곳은 꼭 한번 와보기를 추천할게.